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지난 3월 20일 월요일날 라이딩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올해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국토종주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인데 아무래도 유부남의 애가 2명이나 있다 보니까 휴가를 제 맘대로 끝까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부분 끊어서 국토종주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도 다른 지역에 가서 라이딩을 하고 싶었는데 첫째가 설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멀리는 못 나가고 제천 지역 근처에서 라이딩할 곳을 찾다가 그래도 좀 운동 삼아 멀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영월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왕복 약 75k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오랜만에 조금 장거리다운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긴 했거든요. 아직 시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오르지도 않았고 얼마나 몸이 버텨줄지 몰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평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간 밟으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맨날 운동 삼아 가까이 가던 쌍용을 가서 쌍용에서 이제 영월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필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 사실 못할 정도의 어려운 어필, 끌발을 할 정도의 어필은 없습니다. 다 할만한 어필이고 어떻게 보면 75km가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거리라서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사실 없었어요. 갈만한 구간이었고 이제 지방도로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공사를 해서 잘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한동안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좋은 도로 상태를 유지하곤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히 영월, 제천, 단양 이런 지역은 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흔히 덤프 트럭이라고 부르는 트럭들이 많이 다니죠. 원자재를 수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지역 제천부터 해서 영월, 단양 이런 지역은 시멘트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차들이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정비해도 생각보다 굴곡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 때 보니까 정말 구간을 완전히 들어엎고 공사하는 곳이 2어 군데 있었는데요. 완전 자갈 그래블 같은 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또 갈 때는 살짝 내리막이라서 이제 속도를 줄이고 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 반대로 올 때는 살짝 오르막이니까 그렇다고 진짜 어필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밟으면서 이제 와야 되니까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슬립이 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니면 바퀴가 헛돈다든지 이러다 보면 평페달은 그래도 대응하기가 쉬운데 클릿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저도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면서 오긴 했는데 그런 구간들도 잘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뒷부분에는 고프로를 계속해서 이제 찍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항상 달고 다니는데 그게 가방 안에서 빠졌었나봐요. 그래서 녹화가 이제 중간에 끊어졌었는데 오늘 녹화는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돌아올 때 어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느릅제가 있습니다. 느릅제에 오기 바로 직전에 체인이 이탈을 해요. 나름 빨리 변속한다고 앞기어를 내리면서 뒷기어를 빨리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체인이 안쪽으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제 어필이 시작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몇 바퀴가 그냥 휙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프레임을 좀 갉아먹었더라고요. 도장이 좀 까졌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모아서 DI2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도장 까지면 사실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돈을 모아서 DI2를 간다 해도 이 프레임에 그냥 가야 되는 좀 아쉬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체인을 다시 올려놓고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스프라켓에서 계속해서 변속이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인이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뒷드레일러 세팅이 좀 잘못됐나 보다, 아니면은
체인이 빠지고 좀 헛도는 과정 속에서 체인이 조금은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뒷트레일러를 조금 만져봤습니다. 근데 전혀 안 돌아오더라고요. 전혀 안 돌아오고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앞에 크랭크에서 작은 기어로 났었는데 체인이 큰 기어 사이로 끼더라고요. 아랫부분이 되게 독특한 모습이었는데 접혀서 끼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다시 보니까 체인이 뒤틀렸어요. 또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는데 체인이 뒤틀려가지고 구멍이 위쪽을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시겠지만 위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다른 쪽으로 완전히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지나갈 때 스프라켓이 기아가 꺾여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가 더 힘을 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잘 몰랐었죠. 결국은 완전히 체인이 더 크게 뒤틀리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언제든지 어떠한 기계든지 망가질 수는 있지만 작년에도 제가 체인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끊어져 가지고 자전거를 그냥 끌고 가기는 했었는데 체인이 완전히 끊어져 갖고 휙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작년 말에는 정선에 갔을 때 혼자 좁은 홀을 밟으면서 바퀴가 껴가지고 나작 빠지는 바람에 갈비뼈도 부러졌었고, 작년에 차사고도 있어가지고 한번 범퍼를 들이박은 적도 있었고, 우리 함께 타는 동호회 사람들은 저보다 자전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더 늦게 시작했고, 저보다 훨씬 더 위태위태하게 잘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호회에서는 모든 아군을 다 가져가고 있어서 고맙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운동인가 이 자전거가. 근데 오늘도 왜 하필 체인이 떨어져가지고 뒤틀리는 바람에 아예 못쓰게 되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전거 기재 고장이나 이런 문제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천에 그나마 좀 잘하는 샵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샵이 이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되게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있는 지역에 그렇게 믿을만한 샵을 못 찾겠는 거죠. 갈만한 데가 두어 군데가 더 있는데 한 군데는 좀 주인분이 말하는 투나 태도가 좀 너무 그런 거예요. 나도 내 돈 주고 고치러 간 거고 물 살려고 가는 건데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너무 불성실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나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가기로 결정했고, 또 한 군데도 그냥 그저 그렇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갈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가봤는데 핸들바를 바꾸는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되게 기쁜 나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풀어볼까? 핸들바를 교체하려고 스페셜라이즈드의 에어로플라이 2, 제가 원하던 제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바꿔보려고 이제 요청을 하고 나름 괜찮은 가격에 해준다 그래서 맡겼었는데 결국 못했어요. 결국 못하고 정말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로드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핸들바를 바꾸려면 결국은 바 테이프도 다 뜯어내야 되고 때로는 케이블링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이해합니다. 마침 다행히도 선 길이가 조금 여유롭게 되어 있어서 선을 다시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결국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브레이크는 유압이기 때문에 꺾이는 문제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변속기는 너무 꺾이면 변속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의아했냐면 처음에 제가 이 자전거를 중고로 가져올 때 세팅이 앞에 핸들바에서 스템으로 넘을 때 굉장히 꺾여 있었어요. 거의 90도로 꺾여 있었거든요. 근데 변속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힘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혹은 겉선이 조금 손상되는 정도가 다른 상황의 자전거들보다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변속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용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다 뜯어놓고 핸들 바 테이프도 다 뜯어놓고 선은 선대로 다 잘라놓고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이거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 못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알았다 그랬죠. 알았다 그랬는데 문제는 비용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테이프 값하고 겉선은 있는 거 그대로 썼으니까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케이블 값이랑 바 테이프 값, 그게 청구가 된 거죠. 근데 케이블 솔직히 정말 박스에 담겨서 파는 거 말고는 그 선 얼마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을 거 다 받는 거예요. 바 테이프도 그 박스에 들어있지만 소비자가를 붙여놓잖아요, 라벨링해서. 근데 35,000원 붙어있었는데 35,000원 다 받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뜯어놓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손해보는 게 단 하나도 없이 이득을 본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가져왔는데 잠깐 테스트 겸 타봤는데 오른쪽 브레이크가 푹 꺼지는 거예요. 뒷브레이크가 꺼지는 거죠. 레버가 확 꺼지길래 가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블리딩을 다시 하는데 시꺼먼 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블리딩 값도 정상 가격을 다 받는 거예요. DC가 없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정상적인 게 비정상으로 돌아와서 돈은 돈대로 쓰고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느낌이 사실 안 들어요. 실력도 별로였고 받을 돈은 다 받았고 나는 기분 나쁘고 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좀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전거 타면서 문제 일어난 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샵을 하다 못 골라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도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 겪으면서 그 폐업하는 샵에서 사장님이 이제 왔다 갔다 다른 일 하면서 이제 가끔 가게에 들어오셨었는데, 하루는 날 잡아서, 그분도 재고 처리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어차피 폐업하는 거니까 재고 처리를 해서 건질 수 있는 돈을 건지는 게 나니까 저도 이제 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 제품들을 몇 개 구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체인을 체크했는데 한 25% 정도 남은 것 같다. 좀 있으면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 해서 체인도 하나 구입을 해놨었고, 그리고 케이블 선도 한 4개 정도 미리 구입을 해놨었고, 몇 개 이렇게 구입을 해놨어요. 근데 마침 체인이 뒤틀려서 이제 체인이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자전거를 체크하면서 체인을 갈았는데 또 앞드레일러가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앞드레일러가 안쪽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힘을 받는 부분이 부러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변속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한 주였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앞드레일러 구매했죠. 얼마 안 하니까. 그래도 얼마 안 하니까 한 65,000원? 이 정도의 R8000 울테그라 앞드레일러 구매해가지고 달았고, 그리고 나서 체인을 보는데 체인에서 체인 링크가 보통은 양쪽에 걸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쪽만 걸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하튼 보통은 한쪽이 구멍이고 다른 한쪽이 핀이 있어서 대각선으로 걸어서 이제 그 모양을 맞추면 체인 링크가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체인에 들어있던 체인 링크는 양쪽에 핀에 다 달려있고 한쪽은 체인의 면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안 껴지고 억지로 어떻게든 꼈는데 잠깐 테스트할 때마다 그쪽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체인 링크 이런 것도 다 주문하고 알리에서 했습니다. 그 알리 마운트 산 거 잘못돼가지고 영상 올렸다가 지금도 댓글이 부정적으로 올라오는데 또 알리를 구입했죠. 근데 마침 요즘은 뭐 5일 배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일 만에 3일 만에도 막 오더라고요. 빨리 결제한 거는 3일 만에도 오더라고요. 체인 링크 10개 그 얼마 안 하니까 구매했고, 그 다음에 엔드캡 같은 것도 미리 구매했고, 케이블은 있으니까 좋고, 겉선 같은 경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구입해서 선도 한번 갈아볼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놈의 앞드레일러가 간격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쪽을 안 닿게 하면 위쪽이 닿고 위쪽을 안 닿게 하면 아래쪽이 닿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의문이에요. 각도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높이도 맞추려고 노력했고, 전에 가지고 있던 자전거 보면서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세팅이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정말 죽어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문인데, 그 레버가 왼쪽 레버죠, 앞드레일러, 그게 좀 문제가 있나봐요. 그것도. 근데 문제는 그것도 저번에 그 샵에서 핸들바 바꾸면서 선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만 힘든 라이딩인가, 나만 힘든 운동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하고 있는데 별로 문제도 없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라이딩이었습니다. 이제 시즌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네요. 돈은 계속 들어가고 제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결국 세팅을 다 제대로 하긴 했는데, 결국 제대로 하긴 했어요. 결국은 했는데 찝찝한 거죠. 어차피 샵을 이제 안 가기로 했거든요. 제천에서는 샵을 안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찾아보고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케이블 하나 때문에 샵에 가가지고 맡겼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돈 $10,000 해결하는데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 당하느니 내가 배워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가로 정비하는 거, 간단한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좋은 것 같습니다. 드레일러 조금 안 맞는다고 샵 가져가기도 좀 그렇고, 뒷변속기 특별히 문제 없는데 선에 장력이 조금 안 맞아서 변속의 애매한 부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정도는 다행히 다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올해 시즌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구는 다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기재 고장 없이 즐거운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